그날 이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이 장난감 반. 동이 물건들 그냥 그대로 다 놔뒀어요. 그냥 애가 여기 와서 놀다 가라고. 여전히 모든 게 꿈만 같다는 엄마 소희 씨.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아들을 이토록 허망하게 잃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동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내자. 파이팅. 잦은 편도염으로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40도 고열을 좀 앓았었어요. 단순 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아기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 1년을 고민 끝에 이제 아기 이제 편도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죠. 위험하지 않냐, 아기인데 이러니까 이제 동의보다 어린 아기들도 많이 받는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희의 수술은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겨우 끝이 났다는데요. 1시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총 2시간 13분이 걸렸어요. 마취를 깨우는 중에 피가 살짝 있어가지고 지혈한다고 늦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수술은 잘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퇴원 당일까지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할 정도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동희. 어머니, 편도 수술하면 원래 못 먹어요. 출혈 없으니까 나가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수액 치료는 못 해드립니다. 작은 병원 가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애기들 다 잘 먹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뭐 이렇게 수술을 해놨냐. 이렇게 화상이 많고 수술을 과하게 해놓으니까 아기가 못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종합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답니다. 애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면서 기침을 한번 딱 하더니 피를 딱 토하더라고요. 그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대량 출혈을 일으키면서 3번을 딱 토하더니 그냥 애가 그대로 의식을 잃더라고요. 그때 이제 애가 심정지가 왔어요, 바로. 그날 이후 의식 불명 상태가 된 동희. 동희는 용감하고 대단한 아이야. 힘내자. 파이팅.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퇴원한 뒤 병원으로 옮겨 수액 치료를 받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동희는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희의 수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는 엄마. 그래서 제가 항의하고 발급 받고 나서는 이제 요 수술 기록이 추가가 됐어요. 문제를 제기한 뒤 치료 상황을 기록하는 의무 기록지가 25장에서 29장으로 늘어났고 처음에는 없던 재마취 기록까지 추가된 겁니다. 엄마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항의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는 담당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진료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당일날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 그래서. 동의 수술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 심장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마 했던 사람이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겠죠. 두 사람이 받은 편도 제거 수술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겐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한 걸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되실까요? 네. 저는 그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인데요. 여보세요? 담당이에게선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동희가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저 의사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구나. 감옥을 가더라도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그 진료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또 잠잠해지면 또 수술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저희는.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투명 치과 사건. 선금을 받고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먹튀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졌었는데요. 폐업 후 병원을 새로 개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치과를 다시 개원을 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또 환자들한테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들은 해당 의사의 면허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서는 심지어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의료 관련 범죄, 가령 진료비 허위 청구라든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도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취소된다 하더라도 재발급받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이렇다 보니 의사가 전문직 성범죄 순위 1위인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젠 환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는 동희 엄마. 범죄를 저지른 의사인지 이런 이제 의료 사고를 이제 낸 의사인지 진료받는 환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환자들도 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력제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실 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요구의 청원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실 이력제가 무조건 환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술 사망률이 높으면 환자들이 기피하니까 높은 환자들은 아예 안 보려고 하죠. 다른 병원으로 보내겠죠. 서로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환자는 죽겠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냈을 때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데 위험한 수술들을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죠. 의사의 의료 과실에 대한 이력 공개 논쟁, 무엇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길일까요? 의료진의 의료 과실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이제 의사 이력조회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요. 네. 수술을 몇 번 집도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전과까지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의사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동일한 수술이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직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력 공개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은 어떤 의견들 가지고 있는지 댓글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벗으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고민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환자로서는 목숨을 맡기는 건데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사를 선택하고 싶네요. 라는 찬성의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의사의 소극적인 진료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까 걱정입니다. 하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도 높은 수술을 의사가 거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가 무슨 잠재적 범죄자냐? 그렇죠. 사실 수술실 CCTV 논란 때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의 안전,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충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회 정도의 의료과실이 아니라 반복적인 의료과실, 네. 성범죄 같은 그런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환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배심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